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유리 쌤과 함께하는 완성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과서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내용들을 진행할 건데요. 먼 후일이라는 시가 나와 있는 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는 다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뒤에 있는 18페이지 학습 활동도 잘 해왔을 거라 기대하고 수업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오늘 거는요. 지난 시간에 운율, 반어적 표현, 역설, 그 다음에 풍자까지 네 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이제 운율과 반어적 표현이 먼 후일이라는 시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운율 한번 같이 그 정의를 읽어볼게요. 시작. 같은 소리나 단어, 일정한 글자 수 등을 반복하여 말의 가락을 형성하는 표현 반복. 여기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반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말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율과 반어가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작품을 한번 읽고 시작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먼 후일 김소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별에 대한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아니면 간접적인 경험들, 영화나 책으로 봤던 경험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별의 상황들을 또 잊어야 되는 상황들에서 잊지 못하고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화를 한 편 가져왔어요. 혹시 이 영화 아시나요? 선생님 좋아하는 영화인데 유열의 음악 앨범이라는 영화입니다. 한번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고편 30초짜리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 보신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근두근 그 순간, 반짝이던 그 시절. 그때 나는 기다렸는데. 미수야, 어떻게 지냈어? 당신에게도 있나요? 나 좀 믿었으면 안 돼. 우리 제발 멀쩡하게 살자! 난 지금 아주 많이 후진 상태야. 좋은 일 생기면 다시 연락하자. 처음 만나는 레트로 감성 멜로. 유열의 음악 앨범 8월 28일 대개봉. 작년에 있었던 영화였어요. 두근두근 그 순간, 반짝이던 그 시절. 작년에 있었던 영화였는데 유열의 음악 앨범 봤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상당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정혜인 씨고 여자 주인공이 이제 김고은 씨였는데 두 사람이 참 보기만 해도 아름답죠. 근데 이렇게 인연이 되지 못하고 헤어짐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12세 이상이거든요. 결국에는 인연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헤어지고 맞는데 그 만남과 헤어짐이 상당히 계속 반복돼요. 안타까울 정도로 반복되고 인연이 이렇게까지 안 될까 하면서 하는데 두 사람 다 서로 잊지 못하고 특히 남자 주인공인 정혜인 씨가 둘 다 마찬가지지만 김고은을 잊지 못하고 계속 이제 기다리고 만나려고 하고 하는 둘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잊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김소월의 먼 후일의 시적 화자가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같이 한번 다시 작품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 후일 김소월 작가가 썼습니다. 먼 후일이기 때문에 후의 일, 훗날인 거죠. 한참 후에 훗날에 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1, 2연부터 볼게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자, 여기서 시적 화자가 이제 인물이 두 명이 나오는 거죠. 시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두 명이 나오는 건데 시적 화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당신은 어떤 대상일까요?
내가 잊어야 되는 대상이지만 잊지 못하는 대상이 돼요. 그래서 말하는 이가 이별한 대상이면서 그리움의 대상이라는 내용을 좀 필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내용을 시 전체를 보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1년만 보면 표면적인 의미만 보면 잊었다는 것 같아. 먼 훗날 당신이 나를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나 너 잊어버렸는데? 나는 너 기억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러면 그리워하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 3, 4연을 다 보게 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죠.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죄송합니다.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당신 속으로 나무라면 뭐라고 한다는 거죠? 질책을 한다는 거죠. 왜 질책을 할까요? 내가 잊었다고 했더니 질책을 한대. 왜 질책을 할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나는 널 잊지 못했는데 넌 나를 잊었어? 라는 배신감 때문에 질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신이 화자인 나를 향해서 왜 잊었냐고 질책한다면, 나무란다면 그때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나 당신 너무 그리워했는데 잊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처음 1년과는 조금 분위기나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먼 훗날 당신 찾았을 때는 그때 내 말이 난 잊었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나 진짜 사실은 너 그리워했거든. 근데 나 잊었어. 너 이제 나는 너 사랑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여전히 감정이 있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율격이 운율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운율은 이제 말에서 느껴지는 리듬이에요. 가락인데 여러 가지 방법에서 운율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시에서는 어쨌든 반복되는 게 기본적으로 율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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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면 이제 반복되는 느낌들로 이제 운율이 형성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율격을 한번 찾아본다면 일단은 음보율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음보율은 보자가 이제 걸음 보자예요. 한자로 보면 걸음 보자인데 한 걸음 한 걸음을 디딜 때 여러분들이 일정한 호흡을 가지고서 보통 걸음을 걷는단 말이죠.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탁탁탁탁 이렇게 걷죠. 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보통 일정하게 걷는단 말이에요. 걸음을 걸을 때. 근데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없죠. 딴 따단 딴 따단 이런 식으로 걷진 않죠. 그래서 음보율이라는 것은 일정한 호흡 단위에 맞춰서 끊어 읽을 수 있는 리듬의 단위예요. 그래서 한번 이 시를 자연스럽게 읽어보면은 세 개의 단위로 한 행이 세 개의 단위로 나뉘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음보율인데 자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읽으면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상당히 자연스러운 호흡의 단위.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보율을 따진다면은 이거는 3음보다 3번에 나눠진다. 먼 훗날 1음보, 당신이 2음보, 찾으시면 3음보. 그때의 1음보, 내 말이 2음보, 잊었노라 3음보.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자연스럽게 이거는 음보율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음보율은 한 3음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것이 또 있죠.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잊었노라, 잊었노라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또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글자 수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요거는 단어가 무척이 두 단어지만 글자 수를 세 본다면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또는 두 글자, 네 글자, 네 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수의 글자 수가 반복되는 것,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틀어질 수도 있지만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되는 것을 음수율이라고 해요. 글자 수의 숫자를 따서 음수율. 그러면 이 시는 334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334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를 여기서 찾아본다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건데 음보율, 3음보의 음보율, 그 다음에 334의 음수율,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3년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여기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잊었노라를 반복하면서 운율을 형성하는데 이거 반복하면서 운율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또 주는 효과가 뭐냐면 우리 배워야 되는 학습 목표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맨 마지막에 보면 사연에서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볼게요. 자, 1, 2년하고 좀 내용이 달라져요. 그때 내 말이 잊었어. 나 너 잊었어 라고 얘기했고 근데 너 정말 나 잊었단 말이야? 라고 라문을 한다면 나 사실은 너 그리워했는데 무척 그리워했는데 부사어가 무척이야. 무척 그리워했는데 잊었어. 근데 그래도 당신 나무랬는데 아니 무척 그리워했지만 너 지금 잊은 거잖아. 날 잊을 수가 있어? 정말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라고 당신이 한다면 야, 나 그 이별이 믿기지 않아서 잊었어. 너랑 헤어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는데 너무 믿기지 않아서 그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차라리 잊기로 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럼 진짜 잊은 것 같잖아. 근데 김소월 시인이 정말 대단한 게 사연에서 딱 이 상황을 뒤집어요. 볼게요. 오늘도 어제도 안 잊고 봐. 어제도 안 잊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오늘은 잊을 수 있잖아. 그럼 잊은 거죠. 오늘 잊어버렸으면 잊은 거지. 오늘 헤어진 거 마음이 틀어진 거면 틀어진 거잖아. 근데 오늘도 어제도 안 잊었어. 과거에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 난 과거에도 당신을 너무 사랑했어. 그건 그럴 수 있어. 근데 오늘도 현재도 나는 아니 잊었어. 널 잊지 않았어.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걸 다 뒤집어 버리는 거야. 내 말이 잊었노라.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했는데 사연에서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었어. 이 사람은 잊은 거야 안 잊은 거야? 잊지 않은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증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마지막 행.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시간적 개념을 다 다루고 있는데 어제 과거에 있지 않았어. 오늘 현재 있지 않았어. 미래는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내일은 잊을게 이건가 보니까 먼 훗날 그때에 아주 먼 훗날이 지나고 나서 그때에 잊었노라. 그때 가서 잊겠다. 근데 그날은 먼 훗날 잊겠다는 거야 안 잊겠다는 거야.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고 난 잊지 않겠다는 너를 향한 그리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나타내는 거죠. 믿기지 않았고 무척 그리웠고 잊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잊지 못한 거죠. 이 시가 선생님은 정말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예요. 너무 그 감정적 표현을 잘 눌러놨다가 마지막에 폭발하면서 근데 그 표현 자체는 폭발하지 않아요. 조용하게 그것을 감수하는 듯 하지만 그 감정이 온전하게 숨겨져 전달되는 그 매력. 근데 이 반어적 표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거 선생님이 메시지를 꺼야 되는데 자, 잘 기억해 주세요. 당신을 잊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잊은 거예요? 안 잊은 거예요? 잊지 못한 거예요. 반어적 표현. 그래서 반어적 표현은 뭐라고 했어요? 표현과 반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앞에서 나왔던 정의를 보면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나는 잊지 않았지만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잊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잊지 않았지만 잊었다고 표현하는 그것이 반어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할 수는 있는데 이러지 마세요. 헤어진 연인들이 있어요. 그 예전에 책 중에 하나 파페포포 메모리즈 이런 책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읽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한 번 휘어진 못은 다시 쓸 수 있지만 두 번 휘어진 못은 다시 쓸 수 없어 라는 얘기였어요. 못질을 하다 보면 한 번 휘어진 못은 펴서 그냥 다시 한번 못질을 해서 박을 수 있는데 두 번 이상 휘어진 못은 다시 박기가 어려워요. 거의 못 쓰는 못이 되거든요. 그 이제 관계에 대해서 비유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선 뭐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랑 교제하다가 헤어졌어. 근데 한 번 정도는 틀어져서 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같은 문제로 헤어지고 만나고 한다면 그게 좋은 관계를 이루기는 힘들다는 거지. 이 얘기를 왜 했지?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아무튼 그런 생각이 났어요. 어쨌든 이 얘기는 있고 시적 화자의 모습에서 보면은
잊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반어적 표현으로 반복해서 나타냈다는 게 이 시의 좀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먼 훗날 잊을 게 볼게요.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잊겠다는 거야? 안 잊겠다는 거야? 잊지 못하겠다는 거. 여전히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겠다는 거.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보여주는 거겠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를 할 텐데 지금 앞에 내용들도 마찬가지고 좀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간 15분이 됐네요. 빠르게 할게요. 핵심 정리, 주제는 이겁니다. 이별한 당신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고 운율은 사문보의 율격 그리고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어요. 뭐뭐하면 잊었노라, 뭐뭐하면 잊었노라, 아니 있고 잊었노라.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이 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점층적인 시상 전개가 있어요. 뭐냐면 점층법은 점점 강도를 세게 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방법인데 다시 1, 2, 3년을 보면 처음에는 잊은 것 같다가 무척 그리다가 잊었다고 하다가 믿기지 않아서 잊었다고 하다가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점점점 그리움의 강도가 쭉 강해지는 거죠. 당신을 향한 마음의 깊이가 점점점 강해진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점층적인 시상 전개를 하고 있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비중, 그리움의 강도를 높여서 그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어적 표현의 반복으로 말하는 이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16분 정도 됐네요. 18페이지 학습 활동까지 마무리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해왔을 거라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한번 앞에서 다룬 거라서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끊어있는 부분을 고려하여서 시를 낭송해보자. 뭘 찾아라라는 거죠? 보, 유를 찾아라는 거죠.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체크 표시가 이제 끊어있는 거죠.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남으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남으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이렇게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끊어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운율감을 느낄 수 있는데 운율의 효과까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운율이 느껴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많아요. 첫 번째, 사문보의 율격. 끊어읽기를 해보니까 사문보의 율격이 느껴지더라. 반복되더라. 그 다음에 같은 단어가 반복된다. 어떤 단어? 잊었노라라는 단어가 반복이 됐고, 대체로 334,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334 이런 글자수로 이루어진 행, 음수율이 반복된다. 그 다음에 뭐뭐하면 잊었노라, 뭐뭐하면 잊었노라.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요런 네 가지 요소가 운율의 효과가 되겠고, 필기를 잘 해주세요. 영상을 좀 멈춰두시고, 운율이 느껴지는 이유가 되겠고, 운율의 효과는 음악성과 규칙성을 느낄 수 있고, 비슷한 단어, 글자수, 문장 구조 반복해서 규칙적인 느낌을 줄 수 있고, 잊었노라는 말을 반복해서 의미를 강조할 수 있고,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의미가 강조되는데 잊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잊지 못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잊지 못했다는 반어적 표현의 이면적 의미를 속에 있는 의미를 강조해 준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번인데요. 말하는 이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화자는 당신과 이별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역시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잊지 못하고. 그 다음, 잊었노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는 이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은 당신을 잊었다고 하지만 잊을 수 없고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고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제도 오늘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먼 훗날 그때에도 잊지 못해 라는 속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반어를 썼어요. 잊었노라는 잊은 게 아니야. 잊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건데 효과는 실제 표현하고자 하는 속마음과 반대되는 말, 무슨 법? 반어법 사용해서 진심을 강조하고 인상 깊게 전달되고 그리워하는 마음과 주제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돼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파페포프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어서 헤어진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잘 지내? 자니? 이런 거 톡하거나 패매하지 마세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냥 잊은 대상은 잊은 채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담담함으로 이렇게 담담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 그러니까 좀 매달려서 야 나 아직도 너 좋아한단 말이야 나 만나줘 막 이렇게 매달리는 것들에 대한 매력이 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진심이 통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이제 반어적으로 사실 나 이제 너 포기하기로 했어 하고 쓸쓸하지만 좀 보내주는 모습도 되게 효과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때로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손을 놓아야 할 경우도 있거든요. 이 얘기는 좀 나중에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 썰 풀면서 연애 철학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임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표현을 당신을 아직도 잊지 못했어요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좀 묘미가 없어요. 나 너 너무 좋아해. 물론 오 멋있다 이럴 수도 있지만 당신 잊었어요. 근데 먼 훗날 그때에 잊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감동이 여러분들 뭐 오글거려요 할 수 있지만 그 감동이 좀 더 깊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못하고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로 들어서 빨리빨리 정리를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들과 시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과제 안내하고 정리할게요. 교과서 20페이지 낙화입니다. 이연기의 낙화, 가야 할 때를 하면서 시작하는 시인데 20페이지의 낙화를 읽고 22쪽하고 23쪽의 학습활동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 시를 좀 해석하고 학습활동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김소월의 먼 후일 다시 한번 잘 감상해 보세요. 오늘 비도 막 오네요.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 수업 촬영을 수요일에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리운 사람이 있다면 김소월의 먼 후일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그 감정을 좀 시적 화자의 감정, 작가의 감정을 이해해 보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도 수업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조일이 쌤과 함께하는 완성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